세페이드 3F 제일 처음에 보면 생명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하면서 세포로 구성됩니다. 그리고 물질 대사를 하겠습니다 라는 내용이 나와요. 물질 대사라는 것은 생명체가 살아가기 위해서 일련의 물질을 합성하거나 또는 ATP 에너지를 만드는 그런 과정, 또는 기존에 있는 물질을 분해하는 생명체에서 일어나는 일련의 화학 반응을 물질 대사라는 이름을 쓴다 했습니다. 생명체가 살아가기 위해서는 에너지, ATP라는 에너지를 발생시켜야 되는데요. 이 에너지를 발생하기 위해서 영양소의 획득, 나중에 이게 소화라는 단어로 보이겠습니다. 산소, 획득, 호흡이라는 이름을 쓰죠. 이거를 공급해주는 영양소와 산소의 공급, 순환이라는 이름을 쓰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노폐물도 만들어지네요. 노폐물의 바깥으로 배설, 역시 배설이라는 이름을 쓸 수 있겠습니다. 이 네 가지 영역에 대해서 우리가 좀 자세히 살펴봐야 되는데요. 생명체가 살아가기 위해서 영양소의 획득, 소화 과정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일단 영양소를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하면 주영양소, 즉 우리 몸에서 에너지를 발생시킬 수 있는 주영양소와 에너지를 발생하고 상관없는 부영양소로 구분될 수 있겠습니다. 주영양소 뭐 있을까요? 탄수화물, 그렇지, 탄수화물, 단백질, 단백질, 지방, 지방. 이렇게 세 종류로 구분될 수 있겠습니다. 부영양소 어떤 것도 있을까요? 바이탈, 물이 있을 수 있겠고, 비타민. 요즘에 발음이 바이타민으로 발음해가지고 힘들어 뒤지겠는데요. 그 외에 무기, 염류 이런 것들이 있겠네요. 탄수화물의 구성 원소를 물어보고 싶습니다. 탄수화물은 탄소, 수소, 산소로 구성됩니다. 단백질은 탄소, 수소, 산소 말고도 질소나 황성분도 있고, 지방은 탄소, 수소, 산소로 구성됩니다. 체구성을 하겠습니까? 라고 했다면 탄수화물 체구성 합니다. 단백질 합니다. 지방도 체구성하죠. 탄수화물은 우리 몸의 혈당이라든지 그리고 간이나 근육의 글리코젠의 형태로 존재합니다. 혈당은 단당류고요. 그리고 글리코젠은 다당류가 됩니다. 단백질 역시 체구성하죠. 각종 근육이라든지 인대라든지 털이라든지 등등 등 사람 몸에서 만들어지는 앵간한 것들은 단백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방, 피하 지방과 내장 지방이 우리 몸의 체구성을 할 수 있겠다고요. 아까 에너지로 쓰인다 했잖아요. 탄수화물은 4kcal/g 이렇게 나옵니다. 단백질도 역시. 그다음 지방은 좀 더 에너지 밀도가 높네요. 물, 어차피 H2O죠. 바이타민은 역시 탄소, 수소, 산소 이런 것들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무기염류는 이제 마다 다르겠죠. 나트륨, 요마이온, 칼륨이온, 칼슘이온 등등 다양하게 있습니다. 보다시피 금속이온도 있고 비금속 원소도 있겠습니다. 아이오딘 하나 써줄까요? 그래서 체구성을 하겠습니까에 대해서는 당연히 물체구성하죠. 가장 많은 부분이 될 것 같네요. 비타민 체구성 아니겠고요. 무기염류는 한가 되겠습니다. 뼈라든지 이런 거에 관련이 있는 거죠. 에너지하고 상관이 없다 했습니다. 이해했습니까? 정리해 주십시오. 예? 예, 상관없습니다. 없는 없어 없는 대로 하십시오. 괜찮습니다.
우리가 탄수화물을요 가장 기본 단위체는 탄수화물의 단위체는 이렇게 육각형을 하나 쓰는데요. 탄소가 6개 있는 육탄당이라는 게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포도당입니다. 단위체. 포도당 분자식 어떻게 됐어요? 네. 단위체로 단당류를 제시했는데요. 단당류. 그러면 단당류가 2개 붙으면 하겠습니다. 단당류를 2개 붙였어요. 이당류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당류의 대표적인 놈이 일단 엿당부터 먼저 쓸게요. 엿당, 설탕, 그리고 젖당이 있습니다. 엿당은요 포도당과 포도당이 붙은 타입이고요. 설탕은 포도당과 과당이 붙었습니다. 젖당은 포도당과 갈락토스라는 놈이 붙은 게 젖당입니다. 참고로 단당류의 분자식은 요 놈으로 똑같습니다. 과당이라든지.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화학을 공부하다 보면 이성질체라는 걸 쓸 수 있습니다. 이해됐어요? 그렇다면 이제 다당류라는 이름을 쓸게요. 다당류가 되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고분자가 됩니다. 이해됐어요? 이런 단위체들이 계속 연결되면서 다당류 고분자를 만드는데요. 대표적인 고분자가 녹말있습니다. 나중에 화학을 훨씬 더 세밀하게 공부하면 알파 포당이 축합종합을 통해서 만들었다. 이런 식으로 나가게 됩니다. 셀룰로스가 있겠고요. 셀룰로스는 주로 어디 쓰이고 있죠? 셀룰로스는 식물의 세포벽에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사람이 소화시킬 수는 없네요. 그리고 아까 간에 리코시아의 형태로 저장되어 있잖아요. 예. 리코시아의 형태로 간에 저장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몸에는 보통 한 3일 정도치의 에너지를 발생시킬 수 있는 글리코젠이 간에 저장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3일 굶어가서 죽지는 않았겠습니다. 나중에 여러분들 호르몬 이런 것들 배우면 포당을 글리코젠으로 바꾸는 데 관여하는 호르몬 또는 그 반대에 글리코젠을 분해하는 데 관여하는 호르몬 이런 것들을 배울 수 있겠습니다. 이해됐어요? 참고로 이런 단위체를 붙이는 요 결합을 글루코스 결합이라는 이름을 씁니다. 글루코스 결합 알겠습니까? 저렇게 글루코스 결합이랄 때 물 하나를 뽑아냅니다. 이해됐어? 그래서 이런 단위체 단당류가 다당류가 되는 과정에서 물을 뽑아내는 탈수 그래서 붙이는 축합 물 뽑아서 붙이는 이해됐어요? 그리고 고분자를 만든다면 뒤에 중합까지 쓸 수 있습니다. 그럼 반대로 다당류를 단당류 단위로 쪼개려고 하잖아요. 다당류를 단당류 단위로 쪼개려고 합니다. 이 역반응입니다. 이게 소화 과정입니다. 화학적 소화입니다. 이런 다당류를 단당류 단위로 쪼개는 화학적 소화에 관여하는 소화 효소가 있는데 이 소화 효소는 방금 물을 빼서 붙였기 때문에 물을 집어넣어서 분해합니다. 그래서 다수 분해 효소에 의해서 화학적 소화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눈에서 일어나는 반응입니다. 이해됐어요? 이런 탄수화물 우리가 탄수화물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런 탄수화물을 검출해봐야 되겠죠. 다당류인 녹말의 검출법이네요. 여기는 아이오딘과 칼륨 용액을 통해서 녹말이 있다면 청남색으로 보이게 되겠습니다. 포도당을 검출하고 싶습니다. 베네딕트 용액이라는 얘기인데
반응입니다. 참고로 베네딕트 반응은 상대적으로 미리 일어나서 가열해야 되는데요. 베네딕트 반응을 통해서 황적색이 나타난다면 포도당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는 이당류인 엿당과 이당류인 젖당도 베네딕트 반응이 일어납니다. 근데 설탕은 아니에요. 탄수화물에 대해서 소개를 해봤습니다. 정리해 주십시오. 외울 거 많죠? 물론 중학교 내신에서는 이 정도 얘기는 안 해요. 역시 고분자입니다. 단백질이네요. 단백질 단위수는 아미노산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아미노산은 중심 탄소에 산성 파트를 나타내는 카복시기와 이게 산성 파트를 나타냅니다. 아미노산 할 때 아미노 애시드, 산성 파트, 카복시기 요런 때문입니다. 근데요, 여기 염기 파트를 나타내는 아민기도 있어요. 산과 염기를 동시에 다 가지고 있어요. 화학에서도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는 게 바로 이 아미노산 되겠는데요. 수소가 있겠고 아미노산 종류가 20종류가 있습니다. 교재에 따라서는 22종류 하는 교재들도 없지 않아 있어요. 우리가 최근 들어서 한 2종류의 아미노산이 더 발견됐던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20개의 아미노산 쓰겠습니다. 알킬이라는 이름을 쓰는데 이 20종류 아미노산은 이 알킬 종류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겠습니다. 이런 단체인 아미노산은 또 다른 아미노산과 축합종합 통해서 단백질을 만들어내게 되는데요. 이렇게 할게요. 알킬 1 할까요? 됐습니까? 카복시산과 아민 사이에서 물 뽑아내네요. 물 뽑아낸다? 탈수 하는 거죠. 그래서 어디서 어떤 물을 뽑습니까 하면 카복시기 OH와 아민기의 H를 통해서 물을 뽑아냅니다. 3인이 종합반응은 아니에요. 알겠어요? 종합반응 절대로 아닙니다. 물 뽑는 이 과정은. 그래서 남아있는 놈이 누굽니까? 하면 CO, NH 이렇게 남아있게 됩니다. IQ1, IQ2 이런 식으로 쓸 수 있겠죠?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남은 이 부분의 결합이 꽤 중요한 이름이에요. 이 부분의 결합이. 이 결합 이름을 펩타이드 결합이라는 이름을 씁니다. 아까 여기 글루코스 결합은 이름은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펩타이드 결합은 굉장히 중요한 이름이에요. 글자 펩이라는 말을 꼭 기억해 놓으시면 좋겠습니다. 아까 우리가 단위체 하나만 있습니다 하면 포당이었습니다. 그죠? 예, 이런 포당이 있네요. 근데 포당의 종류가 몇 가지? 20종류.
그래서 이런 포도당, 저런 포도당 등등등 해서 있네요. 그럼 포당 2개가 붙었어요. 포당 3개가 붙었어요 하겠습니다. 아니 포당이 아니라 아미노산 2개가 붙었고 아미노산 3개 붙었습니다. 아미노산 1, 아미노산 2가 붙었습니다. 2개 붙었습니다. D 또는 다이, 펩타이드 이런 이름을 쓰면 됩니다. 3개만 어떨까요? 3개만 어떻게 볼까요? 트리 또는 트라이, 펩타이드 이렇게 쓰면 되겠어요. 이랬어요? 그러면 계속 이렇게 있네요. 많아요. 뭐라고 볼까요 이제? 폴리 펩타이드 하면 되겠습니다. 이런 폴리펩타이드가 여러 개가 얽이고 설리고 해서 입체적인 구조를 나타내고 특정한 기능을 하게 되면 그때부터 단백질이라는 이름을 씁니다. 탈수 축합을 통해서 단백질을 만들었다면 이 단백질을 또다시 분해시키는 게 뭐가 되겠습니까? 가수 분해라고 쓸 수 있겠죠? 역시 화학적 소화에 해당할 수 있겠습니다. 단백질을 무슨 단위를 쪼갠다고? 포당 단위를 쪼개겠다는 거예요. 물 집어넣어서 가수 분해 효소라는 이름을 쓴대요. 그렇게 해서 화학적 소화 과정을 하겠다는 게 단백질 분해에서 포당 단위를 쪼개는 과정입니다. 중학교 정도에는 그냥 폴리펩타이드 정도를 단백질로 쓰기는데 조금 더 구분해봤습니다. 이해했어요? 사람의 적혈구에는 산소 운반 단백질 헤모글로빈이 있는데요. 알파사슬 2개와 베타사슬 2개, 즉 알파사슬을 이루는 폴리펩타이드와 2개와 베타사슬을 이루는 폴리펩타이드 2개가 설기 있는 그런 말이 되겠고요. 나중에 화학추를 공부하면 그 사이사이에 수소결합이 관여하는 것들도 소개되겠습니다. 정리해 주십시오. 단백질의 검출은 말입니다. 단백질의 검출은 뷰렛 용액이라는 이름이 있는데요. 뷰렛 용액은 수산화탄과 황산브리스 용액의 혼합액이에요. 이걸 통해서 보라 색깔이 나타난다면 단백질이 있어요 라고 결론내겠습니다. 펩자 이름은 기억 잘해달라고 했는데요. 나중에 소화효소에 보면 온갖 펩자가 많이 들어요. 펩신, 펩톤 이런 이름들도 있고요. 펩티데이드 이런 놈들도 나와요. 알겠습니까? 정해 주십시오. 다음에 단백질은 구분자예요. 펩타이드 결합 만드는 것도 역시 탈수 축합이 되겠고요. 나중에 화학 쪽에 공부하시면 합성 섬유 만드는데도 이 펩타이드 결합과 똑같은, 그때는 이제 단백질이 아니다 보니까 펩이라는 말을 쓰지는 않고요. 폴리아마이드 결합을 통해서 나일론을 만드는 과정이 화학에서 나오게 됩니다. 맞죠? 예? 폴리펩타이드. 예.
지방은 고분자라는 이름을 쓰기는 좀 무리가 있습니다. 지방은 흔히 중성 지방이라 해서 아까 말했던 피하지방이라는 내장지방을 만드는데요. 글리세롤에다가 지방산 3개가 이렇게 달라붙어 있습니다. 글리세롤이라고 불러주는 거예요. 이렇게 오랑지되어 있는 것은 지방산입니다. 이건 오메가3 지방산 하는 이런 이름들을 들어본 적이 있을 텐데요. 그런 것들입니다. 이런 중성지방으로 아까 말했던 피하지방이라든지 내장지방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피하지방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체온 유지에, 내장지방은 내장을 보호하는 데 역할을 하고 있죠. 물론 너무 많아가지고 문제되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지방은 이거 외에도 인지질이라고 불러주는데요. 인지질은 세포막의 주성분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스테로이드, 일부 성호르몬제로 사용되기도 하겠습니다. 지방은 고분자라는 이름을 쓰기는 좀 무리가 있고요. 나중에 지방을 분해시켜서 지방산과 모노글리세리드로 쪼개는 화학적 소화가 추가적으로 더 일어나게 됩니다. 지금까지 했던 것 정리해 주십시오. 외국 맞죠? 중학교 2학년 내신에 요 얘기들이 들어가는데 물론 이 정도 요구되지는 않습니다. 지방 검출에 대해서는 소개 안 했군요. 여기는 수단 3 용액이라는 용액이 있는데요. 선, 홍색으로 변한다면 지방이네요 라고 검출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반당류에 대한 검출, 그리고 녹말에 대한 검출, 지방에 대한 검출, 그리고 단백질에 대한 검출. 이해됐어요? 연락주세요. 책 어딘가 보면 꾸역꾸역 다 있는 내용들입니다. 우리가 필요한 영양소를 획득하기 인데요. 아까 말했던 그런 고분자 단위로 되어 있으면요, 몸이 흡수하지 못해요. 고분자 단위를 저분자로 쪼개야 돼요. 이해됐어? 그래서 저분자 단위를 쪼개는 그런 과정을 우리는 소화를 하는데, 이 소화가 기계적 소화와 화학적 소화로 구분합니다. 기계적 소화는 단순하게 큰 덩어리를 작은 덩어리를 쪼개는 과정. 즉, 이의 저작작용이라는 것인데요. 그런 것들. 그리고 소화액과 섞어주는, 그리고 이제 자꾸 밀어서 항문으로 내보내는 그런 과정을 기계적 소화라는 것입니다. 기계적 소화는 방금 얘기했던 그런 고분자 간의 결합을 끊는 데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누가 필요합니까? 하면 화학적 소화가 필요한데요. 녹말을 우리가 먹었다고 하겠습니다. 입에서는 침에 있는 침샘에서 아밀레이즈라는 소화효소가 나와요. 옛날에는 아밀라제 이렇게 했는데 아밀레이즈 발음이 그렇습니다. 아밀레이즈 다 안 써도 되겠죠? 아밀만 써도 되겠죠? 아밀레이즈에 의해서 녹말 다당류가 2당류인 엿당으로 쪼개집니다. 녹말은 단맛을 못 느끼는데요. 단맛이 안 나는데 엿당은 단맛이 납니다. 그래서 밥을 오래 꼭꼭 씹으면 그 녹말이 분해되어서 엿당이 되고, 그래서 단맛을 느끼게 됩니다. 이해됐습니까? 위에서는 패스하고요. 소장이 있는데, 소장은 크게 두 가지 기관으로 구분하겠습니다. 소장에서 장샘에서 나오는 놈과 소장에 연결되어 있는 이자에서 나오는 놈으로 구분할게요. 이자에서는 아직 못 분해시킨 녹말을 역시 아밀레이즈라는 소화효소에서 엿당으로 분해됩니다. 장샘에서는 이 엿당을 단당류인 호당 단위로 쪼갭니다. 옛날에 말타제라는 이름을 씁니다. 말테이즈.
남길 수 있습니다. 교재 어딘가 찾아보면 다 있는 놈들입니다. 되겠습니까? 근데 세상에 이당류가 몇 당만 있었습니까? 그렇지 않죠? 설탕이라는 몇 당류네요. 설탕 영어로 슈가. 그래서 수크레이즈에 의해서 포당과 과당으로 쪼개집니다. 포당과 포도당으로 쪼개집니다. 이해됐습니까? 설탕 말고 또 하나 더 있었죠? 젖당이 있었네요. 젖당. 젖에 대해서는 락이란 말을 쓰면 되겠습니다. 나중에 뭐 라프페이즈 뭐 이런 놈들도 나오고 하는데요. 락 오페론 이렇게 하는 게 젖당에 관한 개념입니다. 젖당은 그래서 뭐 젖은 우리말이죠. 젖을 한자로 쓰면 어떻게 될까요? 저 스페인 뭐예요? 소젖, 우유, 유당되는 거죠. 락타제라고 옛날에 이름을 썼는데요. 락테이즈라고 쓰겠습니다. 락테이즈에 의해서 얘는 포도당과 아까 말했던 갈락토스로 분해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은 뭐 크게 중요하지는 않아요. 이해됐습니까? 단백질 준비해봤습니다. 단백질은 입에서 패스하고요. 위에서는 펩신에 의해서 분해가 되겠네요. 펩톤이라는 이름을 쓰기도 하고요. 또는 폴리펩타이드라는 이름을 쓰기도 하겠습니다. 이자에서는 트립신이라는 놈이 나와요. 트립신에 의해서 디펩타이드와 트리펩타이드로 분해됩니다. 아무튼 두 개가 연결된 세 개의 힘에 큰 덩어리를 꽤 작은 덩어리로 쪼갠 게 이자였습니다. 장샘에서는 펩티데이즈라는 놈이 나오네요. 장샘에서 나온 펩티데이즈는 아민선 단위로 쪼개겠습니다. 남은 놈은 지방이네요. 지방의 분해 요소는 이자에서만 나옵니다. 이자에서 나오는 지방 분해 요소 옛날에는 리파자라는 이름을 썼는데 라이페이스라는 이름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지방산과 모노글리세리드로 분해됩니다. 아까 지방산 보면 이런 식으로 보라는 게 3개 있었잖아요. 이랬어요? 그래서 지방산 2개하고 모노글리세리드, 지방산 하나 붙은 글리세롤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된 거죠. 근데 지방이 이 지방산들이 그냥 경지정지 붙어 있거든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간에서 만들어서 쓸개즙에 보관했던 놈이 있어요. 쓸개즙인데요. 그래서 이 쓸개즙은 기계적 소화에 해당합니다. 큰 지방을 작은 지방으로 쪼개는 역할을 하는데요. 이건 기계적 소화예요. 화학적 소화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쓸개즙은 효소가 있는 건 아니에요. 큰 지방들을 작은 지방들을 쪼갭니다. 알겠습니까? 큰 지방을 작은 지방을 쪼개는 역할을 해줄 수 있습니다. 이걸 지방의 유화라는 이름을 써요. 우리가 우유에 지방이 있다는 걸 알고 있죠. 근데 그 지방이 물에다가 식용유 부은 그런 느낌의 지방은 아니잖아요. 자, 이게 쪼개져 있는. 알겠습니까? 그렇게 만드는 게 지방의 유화에 관여하는 쓸개즙이에요. 그래서 쓸개즙이 제대로 안 나오면 지방 유화가 잘 안 돼요. 그러면 소화효소가 달라붙어서 지방 소화를 하기가 어려워요. 되긴 되는데 속도는 굉장히 느려야 하겠습니다. 이해됐어? 되나? 그래서 쓸개즙만 있어서는 소화가 안 되고 라이페이즈만 있으면
지방이 조금만 분해돼요. 슬리게질과 라이페이지가 동시에 있어야 지방의 분해가 잘 되겠습니다. 오일구 맞죠? 끔찍하게요. 네. 물론 말했지만 여기 내신 7세는 이 정도까지 필요한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 이상을 여러분한테 책에 있는 거니까 가르쳐 보겠습니다. 제가 했던 거 정리하십시오. 외워주십시오.